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개인직 거래 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고차 개인직 거래를 성공리에 마치신 한 분 초청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인직 거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네. 판매한 차량이 모닝 스펙 어떻게 됐지? 2010년식의 LX 모델이요. 2010년식 뉴모닝 네. 15만 킬로 정도. 15만 킬로 레이 민트색으로 올도색한 차량. 네. 내가 매일 80에 잡아준다고 했던 차량. 맞습니다. 그 차량을 170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그렇죠. 대단해. 그치, 파는 사람도 잘 팔고 사는 사람도 잘 사면 개인직 거래가 좋지. 그렇죠. 장점이 있죠. 자, 그럼 개인직 거래 일단 장점 뭘까? 일단 매도비, 딜러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 개인직 거래와 좀 차이가 있겠네요. 중고차 시장에서의 네. 차이는 매도비, 수수료가 빠지겠지. 예. 그리고 저 같은 개인들은 이제 딜러가보다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무튼 판매자 입장에서는 개인직 거래를 하는 이유는 딜러가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딜러 네. 매입가보다. 무조건이죠. 그게 일단 제일 무조건이고. 조금 더 받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을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거든요. 사실 싸지는 않아.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개인 매물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메리트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이제 중고차 시장을 좀 꺼려해가지고 딜러에 대한 불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매물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왠지 개인 매물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지. 근데 사실 중고차 매장에 있는 차량들도 다 개인 분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들어온 차량들인데 네. 뭐 불신도 있겠고 뭐 수수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네. 근데 잘 따져봐야겠지. 저 사실은 근데 음, 개인들이 그러긴 쉽지 않죠. 자, 그럼 단점. 개인직 거래 단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 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입하시는 분이 차를 잘 모르면 이제 그냥 자기 느낌만 보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이런 중고차 매장에는 성능 점검표나 뭐 이런 걸 참고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 매물, 개인직 거래 매물은 그게 안 된다. 네. 근데 개인직 거래의 단점은 그거잖아. 어떤 이상이 있어도 빠이빠이. 거래와 동시에 빠이빠이잖아. 무조건이죠. 뭐 이상한데 모르겠어. 그렇죠. 바로 그때 바로 이제 구청에 같이 가서 이전을 끝내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뭐 의무도 없는 거고. 전혀 없죠. 그래서 개인직 거래를 사실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어떤 뭐 진짜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큰 단점, 네. 큰 문제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 그렇죠. 걸 뭐 속이기 위해서 개인직 알수 거래를 없죠. 많이 하지. 네. 왜? 딜러한테 판매를 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 딜러들은 바로 찝어내니까. 차량이 다양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네. 대수가 한정적이니까. 맞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뭐 한 세네 대 사이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악용하는 사람들. 네. 큰 하자가 있는데 이거를 딜러한테는 이게 걸릴 것 같으니 네. 숨기고 판매하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죠. 왜냐면 형이 갤로포 대구로 네. 직거래 갔을 때 아무튼 용품업체 사장이었어. 자기 차 아니래. 손님 차래. 그 사람이 딜러 사절이었는데 나도 딜러 아니라고 간 거지. 네. 어차피 내 개인 차 살 거니까. 근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꾸 손님 핑계대. 손님 차라고. 형한테 이전하게 등본을 인감을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전할 테니까 너 인감을 줘. 나도 할 줄 알아 했는데 손님 차가 아니라 본인 차더라고. 아 결국에 그러니까 뭐 카센터든 뭐 일반인이든 뭐 이런 업체 관련이어도 숨길 사람들은 숨긴다라는 거지. 성향인 거지. 그래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이반장 내서 갤로포 그 썩다리를 150만 원어치 수리했어. 갖고 오자마자. 근데 나도 알고선 산 이유는 이제 오프로드 튜닝이 그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게 하고서 갖고 네. 온 거지. 근데 갖고 오면서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지. 매연 실내로 들어와. 정욱이는 어지럽대. 매연 맡으니까. 개인직 거래 방법이요. 사는 사람이 어, 이제 매물을 보고 가서 차를 봐야죠. 그치. 네. 근데 뭐 이런 성능 점검 기록부나 이런 게 없으니까 사고 유무를 볼 줄 안다면 좀 더 안전할 테고 네. 사고 유무를 볼 줄 모를 때는 보험 조회를 해야겠지. 그렇죠.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미만인 거는 크지는 않아. 300만 원 이상일 때 뭐 하우스나 이제 큰 사고 단일 건으로 예. 보험 조회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운전해서 그렇죠. 상태를 몰라도 시운전은 사실 해봐야 되잖아. 네. 도요기차 구입하신 분 시운전 안 하셨다 그랬지. 안 하셨어요. 난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본인이 탈차고 네. 이제 거래가 끝나면 이제 본인이 운행을 할 텐데 네.
그게 개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운전을 해서 마음에 들었을 때 구입을 해도 늦지 않는데 네. 시운전도 안 하고 구입을 하셨다. 그 다음 여기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인근 카센터 가서 점검을 좀 받아도 되겠냐, 점검비는 내가 내겠다, 이러면 마다할 사실 차주들은 없겠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구릴 때? 네, 뒤가 구릴 때. 그렇지.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면 되겠지. 네. 거부를 하는데도 내가 사고 싶으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뭐 알겠다 그러면 다른 차 보겠다고 가시면 되겠죠. 그 매수인 분하고 같이 갔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신분증만 있으면 이전이 되는 거야? 예, 둘 다 신분증이 있으면 바로 됩니다. 오케이. 거기서 계약서 작성했을 테고 어차피 너가 많이 해봤으니까 직접 계약서 작성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 어려워하는 분들. 그게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상주하고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그 공무원분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오박사 아저씨한테 3만 원 드리면 그렇죠. 또 더 빠르게 그러면 이전 처리가 되지. 편안하게 끝나죠. 이전 서류가 미비할 때 또 그분 이용하면 편하잖아. 네, 편합니다. 3만 원. 엄청 편합니다. 3만 원. 매수인 매도인이 뭐 직접 차량 등록소에 방문하시면 뭐 신분증만 있으면 이전이 되고, 방문이 안 되실 때는 인감도장 날인하고 여기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없을 때는 오복사 맡기면 되고. 그렇죠. 오케이. 구청마다 다 앞에 있으니까. 이전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그러면 이거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비나 수수료가 빠지니까 조금 싼 느낌이 있고, 두 번째 딜러에 대한 불신이나 부담감이 적다. 그렇죠. 일반인을 만나니까. 네. 그리고 개인 직거래 판매하는 사람도 딜러 매입가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윈윈이네. 개인 직거래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차를 사는 사람이 잘 볼 줄 알았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여기에는 많은 함정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스펙 시세보다 비싼 경우들도 많고, 또 아니면 큰 문제점이나 어떤 부분을 속여서 판매하기가 쉽다라는 거지. 개인 직거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딜러들도 이 개인 직거래를 위장해서 팔고 사는 경우들도 또 많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개인 직거래. 이런 걸 추천하지. 난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시고 개인 매물도 보시고, 거기서 내가 그렇죠. 괜찮다 판단되는 매물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예, 매수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운전, 센터 점검은 필수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나도 시운전을 안 하면 이 차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저 뭐 많게는 500, 1000이 터질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엔 국산차는 부담이 그거보다는 적다고 해도 뭐 1, 200이 터질 수도 있는 그보다 거고.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수입차 올드카 아우디 예전에 A6를 300인가 사왔는데 300에? 엔진 수리비가 300이 나왔어요. 그렇지. 예. 그 연식 때 차들은 어쩔 수가 없지. 예. 값은 다 떨어졌는데 수리비는 안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연식 오래된 수입차나 연식 오래된 차량들은 특히 더 시운전 충분히 해보시고 센터 점검. 분명히 그 300만 원대는 어떤 미비한 점들이 있을 거야. 네. 이 미비한 점들이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가격에 이 차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충분히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겠지. 네. 자, 그럼 마무리하자. 예.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